외국 기업 좋은 상품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발효 구기자. 이거 아주 좋습니다. 맛있네요. 혈액순환, 당뇨,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다는데 동맥경화기 있는 분들도 좋다고 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할인합니다. 왕창 세일. 전화하시죠. 아주 좋아요.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박은정 사태가 일파만파, 양파 껍질 까듯이 매일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혁신당의 그 비례 순번 안에 10번 안에 들어온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주로 조사받던지 빵제비, 예비 빵제비든지 전가가 있던지 그 뭐 신장식 4번의 신장식 같은 경우는 뭐 무면허잖아요, 무면허. 그런데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 뭐 이 당에 도덕적인 기준이 있을까? 근데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그러니까 해결의 노력을 보여요. 해결의 노력을 보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려고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보여요. 그 당을 지지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봤을 때 그런 메시지가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4월 10일 그다음에 사전선거 임박해진 사전선거 5일날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길게 잡고 10일 안에 일단 덮고 가보자. 최대한 덮어보자. 이런 마음인데 또 터졌다면서요 오늘. 이게 문제가 정말 그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 코인 사기 횡령범을 변호 이 사람이 블랙벨트를 인증받은 검사예요. 이 블랙벨트가 인증이 뭐냐면 그 검사도 여러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이 검사는 거의 뭐 사기 그다음에 뭐 다단계 이렇게 그 국민의 그 쌈짓돈을 가지고 괴롭혔던 이런 사기범들 이제 돈으로 노는 그런 사기범들을 주로 다뤄왔던 전문가들한테 주는 인증하는 게 이제 블랙벨트 그것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복을 벗자마자 변호사 사무실 이름도 계단이에요. 다단계. 변호사 사무실 이름도 계단인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법복을 벗자마자 수임하는 것들이 지가 다뤘던 그런 대형 그 사기 사건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아니 다단계 사기 사건을 다뤘던 사람이 그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검사들의 수사에 어디에 초점을 맞고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솔직히 내부자였잖아요. 나와가지고 다단계 사기범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거 이것부터가 문제인데 오늘 터진 사건은 뭐냐면요. 2021년에 V글로벌 사건은 굉장히 커요. 금액이. 이 금액은 우리가 아는 2조 8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2조 8천억이면 정말 그냥 국민들 1인당 만일 1,000만 원만 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20만 명은 가능하죠. 이게 최대한 나쁜 놈인데 세상의 주요 사건으로 취급하고 당시 대검 형사부가 직접 챙길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수원지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했던 당사자가 법복 벗자마자 그 사건을 수임을 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두순이 깜빡 넣은 검사가 법복 벗자마자 조두순이 변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정서에 반하는 거라서 사실 조국이 뻔뻔하다 못해서 그냥 일반적인 인간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만일에 뭐 이제 후보 철회가 없으면 뭐 조국은 이제 완전 하이로 가는 거지.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철회가 가능해야 돼요. 철회를 해야 돼요. 근데 철회 안 할 것 같은데요. 조국이니까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근데 너무 웃긴 왜냐하면 이게 1번이거든요. 이거 처리하면 2번 자기도 처리해야 되고 조국 당이 그야말로 마땅한 쑥대밭 되니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신장식이 현재 조국혁신당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나와서 한 말이 더 과간입니다. 박은정 남편의 일이다. 박은정 일이 아니지 않냐. 연좌제 물리지 마라.
아이 당신네들 주구장창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일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는 연좌제를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아따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번 조국은 안전하게 얘기 나와요. 정경심이 한 일이다. 나는 남편으로서 모른다는 재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살기 위해서 가족도 버렸잖아요. 그거랑 이재명이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본인만 살고자 하면 가족도 내친다. 그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이 악재들이 이것도 엄청난 놈이 나왔대 이거. 아니 이거는 저는 개념이 없는 거고 역사적으로 이거는 그 역사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리 진영을 나눠서 좌파를 지지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으키신 그리고 전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문재인은 좀 살아 있으니까 문재항이니 저 뭐 개벌인이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업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말고 그 전전되는 이런 업적이기 때문에 공과 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과로 인해서 공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를 했다는 사람이 이 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것도 역사도 아니고 그냥 역사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역사 교수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왜곡을 하고 가짜뉴스죠. 능멸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일에 조선 시대다. 이러면 능지처참감이지 하나하나 않을까. 보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대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님이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들한테 성상납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모욕을 했. 이건 이대 동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고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거 크게 다뤄야 되고요. 또 최태민 목사가 사실은 박정희하고 섹스 파트너 이따위 얘기를 이거 할 수. 이거 저 정유라 씨가 막 이거 고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가만 안 둘 거 없고. 이런 말을 한다는 그러니까요. 것 자체가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물론 뭐 술자리 밥자리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이 위안부 정신대 위안부들을 상대로 섹스했다고 이따위 얘기를 하니 이거 세 개 다 엄청난 거야. 하나가 다 전부 다 사자 명예훼손 걸립니다. 여기도 김한란 박사님, 그다음에 여기 최태민 목사 가족,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 가족, 그다음에 여기도 박정희 대통령 이건 엄청난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한 말들 있잖아요. 그 제일 강한 것만 뽑아온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지역구가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나가는 이 김준혁 후보의 지역구 한번 보겠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지역구를 또 조국식으로 본인의 지역구가 수원정이거든요. 예. 수원정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를 보면서 여성의 가슴을 또 논하고 있습니다. 뭐 젖가슴 뭐 그래서 유두라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조국도 그 능을 보면서 엄청난 놈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풀 한 뿌리를 지역구를 출마한다는 사람이면 풀 한 뿌리 그다음에 그 지역 구민들을 보는 거죠. 여기가 여성의 가슴. 조국도 능을 보면서 조상의 그 능을 보면서 여성의 소담한 가슴 이지라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랄이라고 얘기할 그러니까 정도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사고가- DNA가 그래요. 사고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그러니까 좌파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 불가한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능을 보면서 여성의 가슴 그리고 그 뒷말이 더 웃겼어요. 뭐 성형수술한 가슴 로켓처럼 뽕끝 그런 인조적인 가슴이 아니라 뭐 소담한 가슴.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에는요 조국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뭐 그 청소년들의 성생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 청소년들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그 번 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들의 이 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문란하고 도덕이고 뭐고 없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해방, 성해방. 자기들만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 때 뭐
운동가한테 혼숙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그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그거는 해방이 아닌데. 그리고 그게 걔네들 생각에는 그게 해방, 그다음에 남녀 평등, 이게 무슨 성원 소유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걔네들은 가는 거예요. 자유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에라이, 얘들. 자유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아니 걔네들 사고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그래서 지금 조금 위험한 게 2030 세대들에게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백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개혁은 진짜 아예 갈아 엎어야 된다. 20년 동안 그 좌파들이 잠식해 왔던 교육, 언론 이거를 개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파 정권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범야권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민주당에 좀 말하기가 참 싫을 정도예요. 네, 양문석. 이 양문석 이분은 그러니까 서초 잠원동이죠. 서초 잠원동에 아파트를 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대출이 부동산 대출이 꽉꽉꽉 막혀 있을 당시에 네. 월에 2,200만 원 이상 되는 그 이자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2,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 불법 대출 업체를 끼고 그 집을 산 거예요. 어. 근데 월에 2,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낸다는 것 자체도 아니 그러면 1년이면 뭐 한 3억 가까이 되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 그러니까 벌이가 제대로 있었던 아니 것도 그건 아니고 아파트를 살려다가 뭐 폐가 망신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이자를 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마을 금고에 이제 급하게 이제. 딸 명의로 11억을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을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 대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대금. 근데 그 11억을 받고 아파트 사는데 그 대부업체 그걸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2,200만 원 하던 이자를 400만 원대로 줄이는 거예요. 그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법 대출을 받았다. 양문석은 편법 대출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동훈 불법이지, 비대위원장은 불법.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기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법. 예. 근데 왜 사기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를 보니까 이 사업자를 하겠다라고 딸을 사업자로 등록을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억대 물품을 구입한 대학생 딸. 네, 예. 억대 물품을 구입한 그 자료를 증빙 서류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를 완벽히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입장에서는 서류만 봤을 때 사업자 준비를 위해서 11억 대출 받아서 물품 구입했네. 그러니까 정당하니까 대출을 계속 진행해 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양문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먼저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안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양문석이 이야기를 한 게 약간 이재명식이었어요. 논점 흐리기. 사기 대출 아니다. 편법 대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제안했다. 그런데 이 사기 대출이라고 한 사람 조선일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최초 보도. 고소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금배지 달고 국회에 진입하면 이 언론에 대해서 응징하고 보복하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야.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 DNA입니다. 그 지금 근데 이제 이재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도 비례 1번 박은정 못 쳐낸다고. 그러면 2번 자동으로 본인도. 근데 이 양문석을 이재명도 공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대장동에 1조에 상회하는 부동산 비리를 했는데 이거 뭐 11억 사기 대출 아무것도 아니 껌값이지. 이재명이 한 짓에 비하면 껌값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금배지 달고 국회를 장악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양문석이나 그 상대만 다를 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덮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금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1조 원대 피눈물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한 박은정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의 남편 같은 경우는 1조 원대 다단계에서 다시 또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2조 8천억으로 올랐습니다. 2조 8천억 다단계 사기를 보호했는데 그 전에 2조 8천억 사건을 본인이 직접 수색영장을 발부했던 본인이 법복 뽑고 변호사를 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대학생 딸 이용한 11억 사기 대출. 양문석. 네. 이거는 사업자 진짜 소상공인을 눈물 흘리게 한 거예요. 양문석 후보가 얘기했죠. 아니 우리 가족 대출로 피해본 사람 있냐. 근데 조국이 얘기했죠. 입시 비리로 징역 예비방제비. 본인이 직접 위조했죠.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딸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이 없답니다. 왜 피해보는 학생이 없어요? 정원이 있잖아요. 그럼 걔가 들어감으로 해서 못 들어갈 사람이 하나가 차점자가 못 들어갔잖아요. 걔가 그렇죠. 피해자지. 그러니까 피해자 한 사람이 울고불고 나와야지 정신을 차리냐. 근데 똑같아요. 양문석이나 조국이나 내 딸 때문에 입시 비리에 피해본 사람 없다. 그거랑 11억 대출 받았는데 우리 가족 대출에 누가 피해봤냐. 이거랑 대장동 사업에 누가 피해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2,500억 정도 그 지역에 도시개발공사 성남 도시개발공사 2,500억 이익 해줬다. 그러니까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 예, 이 좌파 그러니까 DNA가. 그게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쳐넣어야지 이해가 안 돼. 그다음에 수원정에 나오는 김준혁 후보. 김준혁. 근데 이거 지금 위안부 그 본인의 말은 정신대였어요. 이거 말 자체부터 다른 거예요. 위안부와 정신대 이거는 다른 건데 아무튼 성관계 막말인데 이거는 대통령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걸고 넘어 그다음에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갑니다. 그다음에 아빠 찬스. 이거는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을 안 했는데요. 네. 공영훈 화성의 네.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 아들 22살 아들 저녁 선물로 30억대 꼼수 증여를 했다. 저녁 선물로 30만 원 뭐 보통 이렇게 너 수고했 군대 가서 수고했다 뭐 옷 한 벌 사 입어라 그래 30만 원 이렇게 30억 원 30억 30만 원이 아니라 30억 원. 근데 여기도 문제가 서울 성수동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서울숲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노른자요. 거기 아파트 엄청 비싸요. 완전 비싸죠. 그게 원래 강남보다 더 비싼 데가 거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땅이 원래 그 다른 뭐 이제 공장이 있었다 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유명했어요. 사실 그거를 2016년쯤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실제로는 현대자동차 땅이었죠. 4개월 전에 현대자동차가 이 서울숲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팔겠다라고 협약식을 했던 그 시점에 그걸 산 거죠, 이제. 샀어요. 그리고 4개월 뒤에 이제 나오죠. 언론에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뭐 증여라든지 뭐 이렇게 재산을 이동하는 그게 잠기는 상황 하루 전날에 아들에게 증여한 거예요. 증여한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증여세 냈다. 이거 편법 아니다. 아니 이 정도의 꼼수를 부려서 땅을 그렇게 획득하고 지금 32억 정도 합니다. 내부 정보 살 때는 11억 8천만 원 정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그만큼 봤으면 증여세까지 안 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꿀 빨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각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면면들로 지금 총선에 뛰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냐. 판단은 나왔죠. 이거 하나가 하나만 있어도 이 선거 끝난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만 터져도 이거 4개 여기 나온 게 4개뿐이다. 그 다음에도 또 많은데 하나만 있어도 선거가 끝난 거거든요. 아니 양문석이면 양문석, 박은정이면 박은정 그 지역구가 아니라 전체 선거가 끝난 건데. 이걸 이렇게 우기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수준이 이번 선거가 판이 완전히 작살이 안 나면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네. 2조 심판,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2조 심판, 이국이랍니다. 이재명과 조국. 2조. 네네네. 그래서 화천대유가 가장 쉬웠다는 부동산의 꼼수의 대가 이재명, 위조, 학력 비리범, 공정과 상식을 씹어버린 조국. 이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로 못 씁니다.
이런 놈한테 대한민국을 맡기시겠습니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수 유권자들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때의 느낌 그대로. 이재명은 아니잖아. 조국은 아니잖아. 투표장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투표장에 나오십시오. 이게 이제 뭔가 실망들을 이제 해도, 예를 들어서 국힘당에 좀 실망을 하거나, 일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실망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실망을 하거나, 그래도 이재명과 조국이 국회를 장악하는 설치는 그거 아니잖아요. 흠 없는 당이 어디 있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의회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킬 때는 그래도 국민의힘 당이고, 그게 조금 못 믿으면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그 우파 투쟁력이 강한 데가 있으니까, 자유통일당에도 또 흠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도 뭐 완벽합니까? 거기도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의힘 가지고 또 안 되겠다, 자유통일당에 좀 이렇게 뭐 가열차게 싸울 투사가 필요하다면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고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찍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죠. 흠만 잡고, 국민의힘 흠 잡고, 자유통일당 흠 잡고, 윤석열 대통령 흠 잡고, 얘는 그 흠하고 얘네들 흠하고 같냐고요. 그리고 그건 흠이고,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은 그건 흠이고, 얘네들은 흠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법치를 파괴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건 흠하고 그건 달라요. 파괴범들이에요. 법치, 질서, 국가를 파괴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투표장에 꼭 나가서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